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뭡니까? 어제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영상 보시죠.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이제 뭐 탄핵 소추로 가는 길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거부안을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알려지고 심지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건의하겠다 해임안 거부하라고 이렇게 뭐 말을 할 정도면은 지금 수순으로는 탄핵 소추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언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조금 뭐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정조사에 이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좀 달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이 들어올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까지 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예산안 국면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 국면으로 가는데 소위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땔감이 좀 필요했다라는 걸로 해임 건의안을 좀 그쪽으로 좀 활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참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오려면 뭔가 명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워낙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그런데 또 마침 또 딱 인용하기 좋은 또 이유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또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하니까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이래저래 시간 끌기로 해서 이제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실효성 없는 그런 국정조사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그 장면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야가 좀 뒤바뀐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야당처럼 더 투쟁적으로 좀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좀 사실은 좀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주도권을 지금 많이 상실을 한 상태예요. 워낙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다가 이슈를 선점해가는 과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궁극적으로 해임시키겠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기보다는 이태원 참사 이슈를 가능하면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는 데는 뭐 이 탄핵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군분만 떼면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준일 대표는 이제 예. 아까 땔감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사퇴론이 좀 일부 있었고요. 사실상 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이상민 장관 물러나는 거를 더 어려워지게 만든 거다 민주당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분석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정말로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생각이 있으신지 대통령은 해임이 아니더라도 개각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예. 것들이 옛날에는 여야가 약간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암시가 되고 그러면은 야당에서도 물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12월 4일에서 6일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됐는데 이상민 해임안에 대해서 반대. 네.
그러니까 34.2%. 찬성 55.8%, 모르겠다가 10%였어요. 자, 반대하시는 분들 34.2%,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명분이 없다라는 거, 이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완전 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여론이 등에 받쳐지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도 정치적 책임 지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끄는 모습들이 정말로 정부 여당의 국정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상이 가려지면 그때 이제 사퇴를 할 생각인 것인지 이제 뭐 연초 개각설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박사님?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일단은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이태원 참사 직후에 그 사고 수습 직후에 그냥 인사 조치를 해버렸더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뭐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한 차례 지금 놓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결국은 한다면 이제 차기 개각할 때 그때 이제 함께 책임을 좀 약간 지는 의미에서 물러나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개각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뭐 가능하면 빨리 개각을 해서 전면적으로 좀 국정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무리 뭐 빨리 한다 해도 제가 보건 데는 1월 또는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그 즈음에 뭐 이제 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개각 직전에 이제 둔다라든가 그런 상황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전 많이 들어요. 어떤 것 왜냐하면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장관 스스로 뭐 사표 내기도 하고 대통령이 권유 방식으로 해서라도 뭐 그만두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그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역시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이 정부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좀 의존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인사 처리 문제를 자꾸 뒤로 좀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기 개각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관저도 또 불렀었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부한다는 입장조차도 안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지난 박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예. 이제 해임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상대하기도 싫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쭉 가겠다라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역대 이제 여러 건이 있었고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면은 이거를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 받아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야당과의 어떤 협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두 번째 박진 장관에 이어서 이번에 지금 그 이상민 장관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게 무조건 버틴다고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원칙 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 대통령이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만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국정 수행을 그렇게 하겠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안 꺾이실 건가 도대체. 이거는 좀 꺾일 때는 꺾여야 되거든요. 이게 유연함과 협상 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그러니까 여야 뭐 이제 다 모두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권력을 예. 가진 사람이 일단은 협상에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 좀 매우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제 그 탄핵 소추를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셨고 김 대표님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탄핵 소추하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결의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 그럼 여권 입장에선 좀 정치적인 부담을 오히려 덜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제 헌재로 가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이제 그 탄핵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가능할까? 만약에 안 되면 그건 또 야당의 부담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거 지금까지 역대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이 여러 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제 임성근 부장 판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3명이었거든요. 실제 이제 통과가 된 거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발의안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를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검사가 돼가지고 요거를 잘못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김도 법사위원장이 가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뭉개질 텐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야당한테만 부담이 아니라 여당한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당이 방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당장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참 후에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동력 이런 걸로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불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넘어서 탄핵 소추안까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정조사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 핵관 장제원 의원은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전해드릴게요.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그러니까 왜 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탈 쓰고 칼을 품은 정치 자객과 같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속삭임에 꿰어서 겉멋 패션 정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사실 초반 받을 때 받기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었고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 얘기가 여당 내에서 좀 나오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맞받아치고 이제 그런 건데. 장제원 의원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나름 본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하는 식으로 이 여당이 지금 여당 지도부가 특히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제동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윤석열표 예산도 지금 많이 잘린 상태고 이제 그런 건데 원내 대표에게 협상권을 좀 줘야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워낙 이제 여소야대 의석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힘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혀서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대통령이 협상권을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당내 윤핵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아마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안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한 건 새로 본인이 뭔가 중재안을 내서 할 때마다 다 재가를 받지 않으면 아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다 대통령실에 문의해서 이래도 될까?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국정을 끌고 가서 과연 윤석열표 예산을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갔을 때 과연 실효적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나름 정책 배경이 있고 이해는 하지만 윤심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게 별로 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전략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 직진 본능이 굉장히 강하세요. 내가 이렇게 꿋꿋이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지지율도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검사 시절의 그런 믿음과 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번에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 포옹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협상권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에는 무조건 예산안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여야가 이제 거기엔 합의했지만 예산안 내용에는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다음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당이 진짜 안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서 절차 다 밟으면 며칠 안 남는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고요. 이후에 예산안 협상하고 국정조사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일단 이게 약간 고차방정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예산안, 국정조사 다 이게 얽혀있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의 생각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1월 30일에 처음에 이제 해임 건의안이 있을 때도 그거를 국회 보고 안 되게 1일 날 안 열었잖아요. 그리고 9일에도 이제 마지막 날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이제 상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은 지금 15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 원안이 됐든 아니면은 사상 초유로 민주당, 야당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산안 가지고 합의하라라는 거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여당이 약간의 꽃놀이패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월 7일까지로 해놓고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국정조사 안 하기로 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카드로 지금 약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15일 날에는 야당 단독안으로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결의 그런 거를 엄포를 계속 놓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미치광이 전략인데 우리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우리 불참이 약간 미치광이 전략의 카드라면 이쪽에서는 단독 이제 그러니까 예산안이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아직 좀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연말정부 키워드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의심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키워드를 줄이려고 지금 뭐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연말정부 키워드를 뭐 이상민, 이태원 참사 이렇게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일종의 이제 방패막이 용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국 주도권을 어찌됐건 계속 지금 본인들이 그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갖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두들기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길게 끌고 가면서 계속 이제 공략을 하다 보면 기회는 온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련을 좀 쉽게 못 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어요. 예산안 이번에 통과 안 돼서 준예산 뭐 넘어가도 뭐 별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게 뭔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긴축 예산하는 것이 너무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어떻게 보면 슈퍼 예산 계속 했는데 그거 하는 게 자기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민생 관련해서 또 복지 예산 더 증액하라고 지금 계속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지금 만드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서 그냥 준예산 체제로 가거나 어느 쪽으로 가건 우리는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럼 당신네들 뜻대로 해. 여당이 그렇게 이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윤석열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실효적으로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